술 좋아해, 둘 다. 그러면 술 마실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다른 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6가지나 되고요. 여사친, 남사친의 어떤 기준이 뭘까요? 어디까지가 여사친, 남사친이고 어디부터가 바람일까? 스킨십이 없어야 된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섹슈얼한 느낌이 없는 터치까지 포함해서 아 너무 웃겨 하하하하하. 이게 스킨십 같은 경우에도 잘 지냈어 톡톡 이것도 스킨십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친구끼리도 정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둘이 사적인 만남을 가질 때 사적인 만남의 기준이 뭐죠? 단둘이 커피는 괜찮은데 술은 안 된다. 단둘이 친목이 목적일 때 안 된다. 이런 얘기 진짜 많죠. 서로 마음만 없으면 바람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알까요?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기준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여사친, 남사친 문제 때문에 많이들 고민하시잖아요. 고민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불안하니까. 나 말고 다른 이성에 대한 가능성이 생기니까. 여사친, 남사친은 사실상 핑계였고 바람을 위한 초석이 아닌지 둘이 붙어 먹는 건 아닌지 혹은 나의 연인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년이 혹은 그 새끼가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아닌지 내 사람에게 이런 불안감 때문에 여사친, 남사친 문제가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일단 보통 단둘이 술 마시는 거는 술은 감정을 이제 폭발시키니까 술버릇으로 이제 애교 부리고 스킨십 하는 경우도 되게 많으니까 이제 그 가능성이 생기는 거니까 그건 안 된다. 오케이, 그건 맞아요. 그리고 누구나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있죠. 술 마시고 연락하는 거. 이것도 연인 입장에선 용납하기 어렵죠. 근데 솔직히 저는 이 둘 다 괜찮다고 봅니다. 맨날 첫날 그러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맨날 첫날 둘이 보고 맨날 술 마시고 연락하고 이러면 빼박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가끔은 그래 뭐 정말 친한 친구면 그럴 수도 있지. 뭐 한 10년 친구인데 뭐 오랜만에 만났는데 술 좋아해 둘 다. 그러면 술 마실 수 있다고 봐요. 뭐 집에 잘 가면 되지.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6가지나 되고요. 일단 첫 번째는 둘이 연락한 내용 있잖아요. 둘이 통화를 하고 대화를 하고 연락한 카톡들 다 보여줄 수 있어. 당당하게 내 앞에서 통화 끝까지 할 수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진짜 친구 맞아요. 제 와이프가 저에 대해서 산치에 의심이 없는 게 그것 때문이거든요. 저는 PC 카톡을 켜놓고 가요, 집에서. 폰 비번이 안 걸려 있어요. 아, 물론 요즘엔 지문이 있다. 근데 와이프 지문도 등록이 돼 있어요. 일부러 뭐 와이프가 뭐 대놓고 보자 뭐 폰 보여줘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당연히 아니고 그냥 나중에 내 폰 보다가 불편하니까 나 이거 웹툰 쿠키 좀 구우면 안 돼? 해가지고 그래 구워라 하고 이제 그냥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걔 일일이 풀어주기 귀찮아가지고 지문 등록해주고. 근데 그건 전 여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이제 나랑 그 뭐 여사친들이랑 연락한 내역들 다 볼 수 있잖아요. 다 보라 해요. 카톡 보든 말든 난 신경도 안 쓰고 난 딴 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정말 친구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바람인 경우 좀 뭐가 있는 경우에는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있죠. 프라이버시. 그놈의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핑계로 절대 폰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 치고 당당한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맞잖아요. 그러면 얘기하죠. 나랑 친구들이랑 사적으로 얘기한 것도 많고 그러면 걔랑 대화한 거만 보자. 내가 다른 사람 거 절대 안 볼게. 걔 거만 켜서 보여줘. 라고 했을 때 그래 알겠어 라고 보여주면은 뭐 진짜 프라이버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안 보여주죠. 어쨌든 연인이란 건 가장 깊은 사생활을 함께하는 사이인 거잖아요. 그런 사이에서 철저하게 자기 프라이버시를 지킨다는 말이 저는 좀 웃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바람을 의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안 좋아하는 티를 냈는데 계속 연락을 해요.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한테. 그러면 썸 혹은 바람 비스무리한 거예요. 근데 찐친이잖아요. 그러면 존중해줘요. 헉, 맞네. 아씨 좀 그랬나? 하면서 연락을 줄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말 찐친이면 굳이 지금 당장 연락 안 해도 내가 마음이 좀 누그러지거나 아니면 나랑 헤어지거나 한 다음에 또 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연락을 한다? 그러면 그냥 바람이죠. 최소한 그 사람은 마음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연애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사람한테 걔가 연애 상담을 계속 받아요. 그러면 오케이. 왜냐? 보통 사람들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걔한테 마음이 있다면 연애 상담을 제대로 못 해줘요. 근데 연애 상담을 자주 해? 그러면 내 사람을 연애 상대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어지는 게 고민 상담을 할 때 꼭 얼굴 보고 해야 돼. 아 요새 걔가 힘들어가지고 고민 상담 좀 해달래. 위로 좀 해줘야 되겠어. 하면서 무조건 얼굴 보고 해야 된다? 그러면 썸이에요. 그냥 그런 바람이에요. 고민 상담을 하는데 통화로 끝낼 수 있다. 뭐 톡으로 끝낼 수 있다. 그러면 친구로 좀 존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애 상담하다가 나중에 이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나랑 헤어진 다음에 그 다음이 일이잖아요. 둘이 솔로일 때 연애 상담 하다가 눈 맞는 거는 뭐 어쩌라고. 어차피 내일 아니잖아. 이미 난 헤어졌잖아.
뭔 상관인데. 나랑 만나면서만 안 그러면 되지.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찐친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가끔 놀 때만 연락해요. 불필요한 연락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괜히 아무 그것도 없는데 계속 자주 연락한다? 그러면 당연히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남사친들이 있거든요. 집들이까지 왔었던 남사친 애들이 있어요. 다 잘생겼어요. 제가 전혀 의심 안 하는 이유는 평소에 연락을 안 해요, 잘. 그 멤버 중에 누가 생일이야. 그러면 이제 모여. 아니면은 필요한 게 있어. 그러면 연락을 해. 제 와이프도 뭐가 필요한 게 있어. 그러면 연락해. 그때 이외에 친목 카톡을 거의 안 해요. 뭐 사실 실제로 의심한 적도 없지만 그 연락을 우연히 받는데도 역시나 해요. 그러면 찐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가 말투죠. 동성 친구랑 비슷한지를 봐야 되겠죠. 뭔가 조심스러운 것 같고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는 것 같아. 진짜 찐친은 야 이 미친 새끼야가 나와야 돼요. 그게 한마디도 없다? 그냥 미친 크크크가 다다? 그러면 좀 모르겠다. 아니면 이것도 있죠. 좀 덜 친한 친구야. 라이브 친구까지는 아닌 거야. 약간은 서로 배려를 해주긴 하는데 말투에 영혼이 없어. 리액션에 영혼이 없어. 아 그렇구나. 아니면 이응 하고 끝나요. 카톡 할 때. 그 다음에 뭔가 뭐 멘트 붙여주고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야. 그러면 그 말투를 쓰는 사람은 정말 친구로 생각하고 있다. 이 6가지에서 전부 다 찐친인 게 판명이 났어요. 그러면 단둘이 술 마시러 가도 되죠. 안 그렇습니까? 술 마시고 전화가 왔어. 그럼 뭐 뭔 일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 옆에 있어도. 전혀 안 불안해. 뭐 남자 여자 사이에 친구 난 없다 라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만날 여자 만날 남자가 없는 사람 기준이고 굳이 여사친 남사친 관계를 깨고 만날 만큼 그만큼 이성에 아쉬운 사람이라면 여사친 남사친이란 존재는 있을 수 없어요. 여자 남자 사이에 그게 안 돼. 근데 너 말고도 만날 사람 많어. 굳이 친구 사이에 왜 깨? 그런 입장이라면 여사친 남사친 많을 수 있어요. 혹시 남친은 마음 없는 것 같은데 그 여사친이 마음 있어 보이면 어떻게 해요? 만나지 말라고 해야겠죠? 그건 이제 남친을 단돌이 쳐야지. 얘 마음 있는 거 맞다. 사실 그러면 별일 없긴 해요. 남자친구한테 여사친이랑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 거 선 넘는 걸까요? 전 죽기보다 싫은데 매번 이런 연애였어서. 안 죽었잖아요. 정말 죽기보다 싫었으면 헤어졌겠지. 그들도 그들만의 관계가 있으니 그 정도는 존중해주세요. 진짜 바람만 아니면 되니까.